안녕하세요. 하차를 인생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포라입니다. 오늘은 종교. 여러분 종교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거의 다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요즘은 무교도 많던데요. 아, 그래요? 하긴 저도 무교입니다. 저는 걱정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서민들은 돈 걱정만 덜어도 굉장히 큰 걱정 한 짐을 더는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그죠? 둘 다. 직장만 좀 탄탄하거나 사실 우리가 돈 들어갈 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그쵸. 솔로일 때는 그래도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이러냐고 많이 쓰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 상대방 부모님, 우리 부모님 막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 같은 솔로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부가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돈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죠. 그쵸. 종교 얘기를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전본 얘기 좀 해보려고 또 믿음이 또 크신 분들은 전 보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만약에 전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면 이번 회차는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재미난 게 많으니까요. 정말?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피크닉이라는 음료 아세요? 저렴하면서 괜찮죠? 네. 오늘 마시면서 종교 쪽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종교 쪽 얘기라기보다는 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무속시나 그렇죠. 그 믿음 센 분들 말고는 전 보는 거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많이- 조카는 어린데도 전 보러 간다 그러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걔는 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심리 상담가를 찾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약간 그런 쪽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믿지만 않으면. 너무 거기에 의지하고 100%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믿는 건, 맹신하는 건 안 좋지만 그냥 왜 답답할 때 어디 가서 답답한 얘기 좀 하고 나면 좀 시원해지고 개운해지잖아요. 그 정도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럴 때 저는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요. 완전히 의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저의 과거나 이런 걸 맞출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약간 갈피를 이렇게 잡아주는, 내 갈 길을 좀 잡아주는 정도로 그냥 도움을 받는 정도면 무속신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전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어떤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호라 먼저 해봐요. 저는 맨 처음에 전 본 게 저 초등학생 때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간 그렇죠. 거죠.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갔어요. 근데 근데 스님이 그때 저를 앉혀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어깨에 그 관아라고 하나요? 높은 사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똑같네요. 이런. 정말 공부를 안 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잖아요. 뼈저리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그런 그거는 말을. 학생 때 공부할 때 절대 못 느끼는 감정이에요. 학생 때는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콩나물 살 때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를. 근데 30대 중반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셨는지. 첫 전본 기억이 초등학생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쯤 됐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뉴스 TV 보면 문턱을 넘자마자 막 쌀을 던지면서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왜 와? 막 이러면서 정보도 없이 말을 막 하잖아요. 신점 보는 네. 걸 궁금했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가보자. 진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가봤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들이. 신점 보는 분들도 그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제 어떤 분은 꼭 부적을 그렇게 권해요. 권해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막 가족 거는 50만 원부터 이상이었고 제 거는 막 10만 원짜리를 자기가 저렴하게 해주겠다면서 기도를 열심히 드려드리겠다면서 10만 원짜리를 권하시더라고요. 거긴 다시는 안 가죠. 그렇죠. 너무 장사 속이 보이는 데는 아무리 그래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점을 여러 번 봤는데 한 군데가 되게 인상이 깊어요. 아마 언니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점을 보러 갔는데 저희 친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친할머니가 하셨던 행동을 똑
똑같이 재현했어요. 그분이. 저는 그걸 보고 와 이게 완전히 못 믿을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점사 보는 분들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적을 해라, 굿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통 안 해요. 저희에게 묻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냐고. 저희가 겪었던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편하게 그냥 얘기만 들어주시고 어딘지 궁금해 하시지는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되게 잘 본다고 해서 그분이 100명을 볼 때 100명을 다 잘 보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분이 제 거는 참 잘 보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잘 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하고는 또 이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에 이사 오고 되게 아팠던 거 아시죠? 네. 그냥 원래 병치레가 많기는 한데 굉장히 이상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원래 몸집도 큰데 그때 당시에 이사하고 며칠도 안 됐는데 몸이 붓기 시작하면서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되게 먼 데까지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통 두꺼운데 코끼리 다리만한데 이게 2배로 부었어요. 그래서 바지가 원래 헐렁헐렁한 청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그게 꽉 끼일 정도로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었죠. 또 약간 머릿속도 희미하게 안개 낀 것 같으면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내 동생이 제가 정말 이상했대요. 하는 짓거리나 말도 꼭 뭐에 씌었나 할 정도로 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내 동생이 그때 사실 딴 일 때문에 그분한테 보러 갔는데 언니가 많이 좀 아프다 그랬더니 집이 저랑 안 맞는다고 이 집 이사 와서 여기가 터가 되게 세대요. 이 아파트가. 제가 좀 기가 약했던 거예요. 보통 다른 약간 좀 돈을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뭘 봐라 해라 굿을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비방을 알려주셨어요. 비방이 뭐예요? 그냥 날짜를 하루를 잡으셨어요. 그날 전날에 잘 때 침대를 거꾸로 자래요. 머리맡에다 머리를 두지 말고 발 놓는 데다 머리를 두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동생이 5층에 살았던 거 아시죠? 네네. 같은 라인. 걔가 초하고 향하고 갖고 올라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문 열고 들어오지 말고 그걸 주면은 그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거를 들고 집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코너마다 다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쐬면서 집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 향을 뭐 밖에다 지금 사실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시키는 걸 했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못 믿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요번에 동생이 그냥 요새 답답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빨리 이사 가라고 왜 집을 건드렸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사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사 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집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 집 식구들이 거실 문 슬라이딩 폴딩 도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을 고치는 게 되게 큰 공사거든요. 그걸 해갖고 대주가 그 바람에 뭘 맞았대요. 우리 제부가 몸이 계속 가려운데 그게 너무 심하게 가려우니까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계속 가려우니까 그때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피부과 가다 안 돼서 대학병원까지 갔었어요. 약을 막 봉다리로 이만큼 받아다 놓고 피부약 되게 독하잖아요. 그렇게 네. 먹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근데 비방이 뭔지 알아요? 이사 가라는 거예요.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간다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괜찮아졌어요. 이사 간다. 그리고 어디랑 이제 계약하자, 팔자 이러고 나서부터 덜 가렵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동생이 이사를 갔어요. 막 없는 돈 있는 돈 진짜 영끌을 해갖고 갔는데 지금 가자마자 집값이 또 엄청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재작년에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살 집 구해지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잘 구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가서 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을 때 속에 담아두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친한 분한테 말하기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신점 보시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속내를 좀 털어놓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왜 점사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갔는데 부적을 너무 권하거나 굿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특히나 그런 분들이 거의 사기꾼들이시더라고요. 카드를 먼저 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결제를 먼저 네. 하게끔
하게끔 이렇게 강요하는 데가 있대요. 거의 그런 데는 좀 피하시고 그런 데도 있죠. 철학관. 저는 철학관도 한번 가봤거든요. 저도 가봤어요. 그런 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주에 대한 걸 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다 맞지는 않아요, 물론. 아니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쟤네들도 갔다 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오늘은 이만. 안녕.